안녕하십니까. 사진 쉽게 알려드리는 이웃집 작가님이 돌아왔습니다. 벌써 5회차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쉽게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고 쉽게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 아쉽게도 이제 생략하는 것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만큼 이해하고 계실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로 꾸미고 있고요. 오늘은 이미 제목에서 보고 들어오셨겠지만 제가 사진 강의를 하다 보면 정말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진의 구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프레이밍이라는 건 뭔가요? 사진의 구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오늘은 그런 질문에 대한 정답이라기보다는 힌트, 가이드가 될 만한 그런 내용들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큰 틀에서 정리를 하나 하고 내용을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진 교습서라고 하죠. 사진에 대한 이론을 풀어놓는 책들을 보면 삼분할 구도다, 황금 구도다, 대칭 구도다, 무슨 구도다, 무슨 해서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다 외운다고 한들 사진에서는 그렇게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미술의 경우는 빈 캔버스에서 작업을 시작하잖아요. 하나씩 더해가면서 결과물들에 가까워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창작자가 의도를 갖고 오늘은 대칭 구도로 그림을 그려야지, 오늘은 패턴으로 그림을 그려야지 라고 계획을 하고 작업을 시작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진은 어떤가요? 사진은 계속 이어져 있는 세상에서 특정한 부분을 떼어내는 흔히 말하는 마이너스의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정한 의도를 갖고 특정한 구도를 원한 상태로 촬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장 상황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피사체가 다른 무언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 하나만 따로 떼어놓고 찍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모든 그런 구도의 룰들을 다 안다고 해서 무조건 그걸 다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지식보다는 경험, 그 사람의 감각에 많이 의존되는 게 사진에서의 혹은 영상에서의 구도, 화면 구성, 그리고 프레이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구도라는 말은 사진이나 그림, 영상에서 대상의 형태, 위치, 색감 같은 거를 고려한 짜임새라고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말 자체도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쉽게 풀면 화면상에 표현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얼만큼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느냐는 말인 것 같은데 이 말은 결국 이 장면을, 이 그림을, 이 영상을 만든 창작자가 이 영상을, 사진을, 그림을 보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려는 의도가 잘 전달되었느냐라는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생각해보죠. 사진은 무수히 이어져 있는 세상에서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일부를 떼어내는 과정입니다.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 외에도 내 눈에 보이는 무수히 많은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나한테 보여지는 것과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 이 두 가지가 구분이 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장비로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는다 한들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을 보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걸 나한테 왜 보여주지? 이 사진에선 혹은 이 영상에선 뭘 봐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대한 적절한 예가 제가 예전에 찍은 사진들이 있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0년 초까지 제가 노르웨이의 트론헤임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살았었어요. 그때 저를 생각해보면 사진을 찍고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열정은 넘쳤지만 뭘 보여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별로 없었던 상태인 것 같아요. 사진들을 하나씩 보면요, 장소를 옮겨가면서 여러 가지 대상들을 찍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서 제가 찍은 사진들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뭘 보여주고자 하는지를 아직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좋은 카메라를 갖고 있었고요. 모든 게 다 새롭게 보일 만한 그런 환경에 저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촬영을 하는 특별한 의도가 없기 때문에 화면의 구도나 구성이 평이하거나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하는 건 사진을 찍을 때 내가 뭘 보여주고자 하는지부터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사진을 연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생각 매뉴얼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오늘은 그 여러 가지 매뉴얼 중에 딱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주인공을 설정하는 겁니다.
주인공 설정은 내가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건 무엇이지? 혹은 내가 특별한 창작 의도는 갖고 있지 않더라도 내가 찍고자 하는 이 화면에서 주인공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 셔터를 누르라는 가이드입니다. 샘플 사진을 몇 가지 준비해 봤는데요. 이것도 다 노르웨이에서 촬영한 사진들인데, 첫 번째 사진은 학교 가는 길의 풍경이에요. 하루에 2번씩은 무조건 보게 되는 풍경인데 굉장히 평화로운 그런 한적한 느낌이 드는, 얼마나 심심했겠어요. 풀밭도 이쁘고 하늘도 이쁘고 한데 매일 보면 질립니다. 그때 길 건너편에서 빨간색 저지를 입은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쭉 걸어오시더라고요. 그 순간 이 풍경이 조금은 특별해졌어요. 아무것도 없는 풍경은 아니었죠. 분명히 주인공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저 평이한 풍경이었는데, 자전거를 타고 그것도 빨간색 저지를 입은 주인공이 등장하니까 화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사진은요, 앞서 보셨던 풍경과 같은 곳인데요, 화면의 앵글을 조금 좁혀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의 주인공은 어떤 걸까요? 네, 맞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가운데쯤 보시면 빨간색 집이 보이죠? 제가 화면을 좁혀서 촬영했던 이유는 이 집을 주인공으로 설정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사진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숲을 봐라, 이 노란색 밭을 봐라 라는 것보다는 이들이 어울린 공간에 중심을 잡아주는 빨간색 집이 주인공으로 저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촬영을 하실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특별한 창작 의도를 가지고 이 대상을 나는 보여주고 싶어 라고 설정하시면 가장 좋겠지만요, 그런 특별한 창작 의도를 갖고 계시지 않더라도 촬영을 하실 때는 이 화면에 주인공은 누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그 대상이 생기는 순간 그 대상을 중심으로 화면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프레이밍 혹은 화면의 구도가 완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방법은요, 화면의 구성 요소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조연을 활용하기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요, 이 사진은 제가 기숙사 방에서 촬영한 사진이에요.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요, 잔디밭에 벤치가 하나 떡하니 있죠. 그리고 그 주변으로 기숙사 건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 방 창문에서 이 풍경을 매일 보면서 벤치가 주인공이고 이 주변에 있는 기숙사 건물들이 조연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같은 풍경은 굉장히 여러 날 여러 날씨에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지 특별하게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득 어느 날 하늘에 갈매기가 날더라고요. 제가 다니는 학교 기숙사가 바다 근처에 있었어서 하늘에 갈매기가 한 마리 나는 순간 사진이 조금은 특별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전에 설정했던 벤치라는 주인공의 요소와 벤치를 둘러싼 기숙사 건물들 간의 관계는 조금 약했던 거죠. 저는 나름의 관계 설정을 하고 촬영을 했지만 제가 봐도 살짝은 억지스러운 혹은 관계 설정이 조금 약한 꼴이었다면, 뻥 뚫린 하늘에 갈매기 한 마리가 딱 등장하는 순간 관계가 조금 명확해졌죠. 여기서는 당연히 주인공이 갈매기가 되고 그 외 나머지 요소들이 조연이 됐죠. 이렇게 관계 설정이 되니까 시각적으로 조금 더 흥미로운 사진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노르웨이에 있는 기간 동안에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이랑 크루즈선을 타고 여행을 가던 날 항구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다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노르웨이에서 본 바다는 또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었는데, 사진의 반은 바다고 반은 하늘이고, 이게 저도 이런 사진이 굉장히 많은데 어디가 어떤 바다인지 알 수가 없어요. 특별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두 번째 사진처럼 사진의 반절에 배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배에서부터 저로 향하는 닷줄을 화면에 포함을 시켰죠. 바다와 배 그리고 닷줄,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화면에 넣고 나니까 첫 번째보다는 조금 더 흥미롭게 보이지 않으신가요? 적절한 구성 요소들이 이렇게 화면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맥락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을 통해서 관계가 생기는 거고요. 그런 관계로 사진의 주인공과 그 주변 요소 간의 이야기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사진은 아까 말씀드렸던 크루즈 여행 중에 올레순이라는 도시에 도착해서 하루를 자고 공원에 올라가서 촬영했던 사진 같아요. 아침이었고요. 사진의 위쪽으로는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도시의 모습을 담고 있고, 아래쪽은 아직 그늘이 져서 살짝 푸르스름한 그런 풍경입니다. 구성 요소가 명확히 어떤 대상이라기보다는 화면 전체의 색감에서 위쪽은 노르스름하고 따뜻한 빛깔이, 아래쪽에는 푸르스름하고 조금은 차가운 색감을 표현했죠. 이렇게 프레이밍을 구성해서 이런 색감을 보여주고자 하는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의 모습이 있구나 정도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화면의 구도에 대해서 가운데 배치하고 대칭을 이루고 이렇게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건 물론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을 때 혹은 영상을 찍을 때 제가 생각하는 좋은 구도는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심플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화면의 구성 요소가 적다는 게 아니라요, 촬영자가 보여주고자 하는 바를 비교적 간결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재밌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시각적으로 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야 촬영자의 의도도 보는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을 만큼 만만하게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촬영하는 사람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촬영하는 그 타이밍과 그 과정에서 노력을 하지만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한 과정이 결과물에도 그렇게 어렵게 나타나는 걸 저는 그다지 좋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결과물을 보는 분들이 이건 나도 하겠는데 정도로 보여져야 사진과 영상의 내용도 잘 전달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흔히 말하는 균형이나 대칭, 반복, 그런 요소들이 결과물만 보면은 만만해 보이지만요, 막상 그렇게 촬영을 한다라고 하면 결코 쉽진 않습니다. 그만큼 익숙해져야 그런 요소들을 여러분들의 결과물에 수월하게 담아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만큼 많은 연습을 하시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화면 구성, 구도, 프레이밍 어떻게 연습을 해야 하냐,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달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2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수직 수평을 맞추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샘플 이미지가 많이 보이실 텐데요. 제가 독일에 출장을 갔다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촬영한 사진들이에요. 건축물이나 그런 여행지에서 풍경을 찍을 때 수직 수평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정갈하고 촬영자의 의도가 담긴 듯한 사진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수직 수평이 굉장히 철저하게 맞춰져 있죠. 이렇게 수직 수평을 맞추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화면이 정리가 됩니다. 개중에는 수직 수평을 동시에 맞추기 조금은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긴 한데요, 그럴 때는 수직선을 먼저 정리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2번째는요, 화면을 간결하게 구성하는 겁니다. 베를린 장벽에서 촬영한 사진을 한번 보시죠. 아마 이게 복원한 건지 예전 거를 그대로 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전의 베를린 장벽의 모습을 촬영해 놓은 사진들을 보고 있는 행인이 있죠. 주변에 다른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요, 다른 분들이 빠지기를 기다렸다가 주인공이 화면의 가운데 오게 아주 심플하게 화면 구성을 한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2번째 사진도 보시면 같은 맥락으로 화면을 간결하게 구성하기 위해서 보데뮤지엄의 전시를 알리는 포스터가 화면의 정가운데 오게끔 화면을 구성해서 촬영을 해봤습니다. 구도, 구성, 프레이밍, 이렇게 뭔가 지식이나 이론적으로 접근을 하면요, 분명 어렵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이론만 이해하고 알고 있으면 모든 대상을 다 멋지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수히 이어진 곳에서 일부분을 떼어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답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창작자마다 너무나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특히 경험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화면의 구도나 구성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뭘까요? 연습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많이 찍는다고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많이 찍고 나면 반드시 다시 보는 리뷰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촬영해 놓은 결과물을 다시 보실 때는요,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남의 결과물을 보는 듯 하게 보셔야 돼요. 조금은 비판적으로, 조금은 분석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진의 대칭이 잘 맞아 있는지, 혹은 수직선이나 수평선은 잘 정리가 되어 있는지, 사진을 조금 더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는 프레이밍은 어떤 방법이 있었을지를 조금은 분석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올라가실 거고요. 보는 눈이 올라가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촬영하는 실력도 어느 정도는 향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으시다면요, 한 번 더 보시면 아마 조금은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벌써 6회차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